입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UI, GUI를 그러니까 웹 기반의 GUI를 만드는 내용인데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중에서 자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이 객체 지향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이러한 UI, 오늘 보이는 이 펫샵에 해당하는 이 UI를 한번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결과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웹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이런 귀여운 우리 동물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잠도 재울 수 있고 먹이도 먹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루밍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여기 이름도 바꿀 수 있네요. 뭐 이렇게 고양이를 몽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름도 지어주고 잠도 재우고, 잠을 또 재우고 먹이도 주고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게요. 강아지는 속성이 먹이를 주니까 에너지가 20 증가하고요. 잠을 재우니까 먹이도 에너지도 올라가면서 잠을 재우니까 외모도 좋아지는 거예요. 외모, 어피어런스, 외모도 예뻐지는 거죠. 그것과 약간 다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재운다고 해서 재우면 일식 에너지만 올라가고 어피어런스는 그대로네요. 먹이를 줬을 때도 일식 그냥 올라가네요. 강아지는 먹이를 줬을 때 이식 증가를 에너지가 증가함에 대비해서 고양이는 일식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식 증가를 하네요. 지금 여기는. 그다음에 잠을 재웠을 때는 일식 증가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루밍을 하면 일식 증가를 하네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추가할 수도 있네요. 새로운 고양이를 추가하니까 그냥 야옹이라고 나오고 먹이를 줬을 때 이식 증가를 하고 잠을 재웠을 때 일식 증가를 하고 그루밍을 했을 때만 어피어런스의 레이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이런 UI를 우리는 어떤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웹 페이지 안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은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이런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러한 이러한 문서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페이지를 이렇게 다큐멘트를 디자인하는 언어예요. 그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모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 홈페이지 이러한 그 웹사이트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해보면은 이 나오는 이게 이런 뭔가 괄호 속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HTM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HTML들 그리고 D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OM이라고 하는 게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측 클릭을 하고 검사를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 돼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이러한 뭔가 태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괄호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HTML의 조각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러한 문서를 형성하는 어떤 그 HTML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등록이라고 하는 저 버튼이 지금 내가 이 도움을 하나씩 그 이렇게 트리를 열어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등록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그죠? 자, 이거 스팬 클래스 이렇게 나오고 버튼 타입은 버튼이고 클래스라고 해서 이 버튼의 생김새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그 버튼의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되는 여기에서 여기 요 덩어리. 자, 이 덩어리가 이 등록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저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DOM
HTML의 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dev 툴을 통해 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이 HTML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Selecting Element 이렇게 이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눌러서 내가 그럼 원하는 HTML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버튼이죠.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곧 리플렉트 하는 겁니다.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div라고 하는 DOM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용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여기 몽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클릭을 했을 때 쓰기 모드로 바뀌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관찰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딱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나요? 자, 이 부분이 div 이 부분이 안쪽으로 열리면서 텍스트 필드를 입력할 수 있는 어떤 UI로 바뀌었어요. 동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 DOM은 뭔가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UI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순심히 뭐 이렇게 바꿨을 때 바꿨더니 다시 div로 바뀌었고 내용이 순심히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DO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동적인 페이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 내가 잠을 재운다든지 이걸 주면 뭔가 우측에 보면 뭔가 바뀐 부분들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이 디버거에 의해서 표시가 됩니다. 자, 39 이 부분 에너지가 바뀌는 이 부분에 이 엘리먼트가 자꾸 바뀌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러한 행위를 뭔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런 보기를 좌우하는 것이 이 HTML DOM이라고 하는 거구나.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스크립트가 필요해요. 이러한 행위들을 실행했을 때 뭔가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소스 코드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 웹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 스크립트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여기 숨어 있어요. 소스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런 스크립트 형식으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캣이라고 하는 펫이라고 하는 뷰라고 하는 이게 보이고 여기 메서드에 it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 70번 라인에다가 내가 디버거를 걸어놓고 자, 이 크롬 디버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쓰게 돼요. 여기 검사 눌러서 항상 띄우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소스 부분에 내가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우리 자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바 언어와. 그래서 메서드를 선언한 부위가 여기 보이고 여기에 클래스명이 보이고 여기에 어떤 속성 부분이 보이고 메서드들이 보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갖춘 기본적인 구조가 클래스의 이름이 있고 프로퍼티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메서드가 있다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언제 호출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눌렀더니 여기로 딱 진입이 되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지금 this의 value의 에너지가 이식 추가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이식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재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재웠더니 또 여기를 타는 거죠.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에너지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과 돔이라고 하는 것 간에 서로 간의 연계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화면의 동적인 구성을 우리가 하는구나, 이러한 UI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그 코드를 어딘가 만들어서 올려둬야 되겠죠. 어떤 그 서버에 올려둬야만 이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우리의 웹 브라우저가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이런 HTML과 그 다음에 이러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 과정에서는 Vue.js라고 하는 것을 쓸 거예요. 자, Vue.js라는 것과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겁니다.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자, 메인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면은 Vue.js org라고 하는 곳이고요. 시작하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올 건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Vue.js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깊게 우리가 과정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인 우리 과정 내에서 만들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따라해 보기식의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방식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추가를 하려면 이 Vue.js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이 Vue.js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Vue.js 말고 Node.js라는 것도 필요하고 npm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먼저 np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결국은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만 빌드를 해줘요. 전에 그 메이븐처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윈도우 npm 설치라고 해서 치면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나와요. 이게 이 툴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 터미널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cd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npm이 잘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npm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kdir에서 프로젝트를 우리 만들 거예요. 하나의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그 UI들을 그 맨 앞단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명을 프론트엔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npm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설치를 하고 뭔가 이 이후에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할 거예요. 맨 처음 할 거는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Vue.js라고 하는 것을 이 npm을 가지고 우리는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과 같이 npm install global vue, 자, 이거는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npm이 설치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좀 기다려 볼게요.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이후로 Vue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요 명령을 실행하면 Vue라고 하는 명령이 설치된다는 거예요. 자, 설치가 됐는지 볼까요? Vue 이렇게 넣어볼게요.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create frontend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frontend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frontend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Vue.js용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선택하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눌러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view to babel e linked, 그러니까 기본으로 선택된 프로젝트 그 포맷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설치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기본적인 Vue.js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템플릿이 생성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지금 현재 이 디렉토리 이하에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되게 되고, 그 폴더로 cd 한 후에 폴더로 들어간 후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에 뭔가 구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스프링 부트를 처음에 만들 때 스타트 스프링 부트 IO에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 틀이 그 zip 파일에 이렇게 그 압축되어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우리는 어디다가 오픈을 했습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된 이 프론트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열어 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기능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된 모습이네요. 자, npm을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생략했습니다. npm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윈도우 npm 설치하기 이렇게 치면 설치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쭉 이어지고 있네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LS에 보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어떤 기본 틀이 생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거를 오픈을 해서 이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 폴더를 통째로 그냥 긁어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열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안에서 이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 파일은 우리가 그 기존의 form.xm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그 웹 기반의 개발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어떤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디펜던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들을 그 설정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끝에 JSON을 많이 쓰고 있죠. XML 대신에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을 잘 쓰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웹 기반의 개발에서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노테이션은 전에도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key and value로 되어 있고, 그 속성들이 key and value로 이렇게 콜론을 기반으로 해서 네임은 프론트엔드, 버전은 1. private는 true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트리를 하나 더 차일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괄호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또 key and val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dependency라고 하는 또 다른 어트리뷰트가 요 레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이 dependency라고 하는 객체 속에 core.js view라고 하는 key and value들이 들어있는 거죠. dev dependency 속에 key and value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의미들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 설명하자면 이 dependency라고 하는 게 여기가 라이브러리 명이고 여기가 버전명이 됩니다. 우리 스프링에서 우리가 할 때는 Maven 그 form.xml 파일에도 dependency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라이브러리 이름과 그리고 버전이 여기 이제 이렇게 꺽쇠가 들어있죠. 이거는 3.6.5 이상 버전이면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버전은 쓸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오히려 그것보다 낮은 버전을 써라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뜻을 앞에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버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게 맞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소스 코드들은 src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 스프링 프로젝트도 이렇게 생겼죠. 폼.xml이 있었고 src 속에 뭔가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스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소스 폴더다. 여기 이제 app.view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app.view, 자 vue 이게 이제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뭔가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컴포넌트의 스타일을 보면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시스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좀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어요. 뭐 클래스, 퍼블릭 클래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export, default 이렇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그냥 객체 덩어리를 하나를 그냥 리턴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거를 자바로 해석을 하자면, 자, 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바로 보면 public class 앱이다 이러는 거고요. 이 앱에 어떤 컴포넌트를 쓸 거다라는 게 나오고 그냥 끝이 나오죠. 자, 나중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metho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hello 해서 여기 그 시스템 아웃 대신에 쓰는 게 콘솔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worl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혹은 이것을 브라우저에서 화면에다 출력하게 하고 싶다면 hello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 부분이 어디다? 메서드 선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자바에서 보면은 얘는 public void hello 이러한 메서드와 같은 거고요. 자, 이게 열렸다 보면 되고요. 자바로 해석을 하자면, 대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콘솔 로그는 뭐 시스템 아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 아웃에 println hello world 이렇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어떤 등식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그 프로퍼티 선언 부분이죠. 프로퍼티,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선언은 이 부분에 이렇게 props 해가지고 먼저 선언을 합니다. props 해가지고 내가 가질 그 프로퍼티들을 선언을 해요. 네. 자, 선언들을 여기다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 값들. 그래서 뭐 나의 이름은 어떤 오브젝트 스트링으로 되어야 되고요. 나의 나이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바로 대입을 하자면 얘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props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연결된 public 그 필드와도 같아요. 그래서 name 이런 식으로 되는 것과도 같고요. 얘도 public number라고 됐으니까 뭐 integer, age 이렇게 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string, name 이렇게 한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private한 거는 어떻게 쓰나요? private은 데이터 이렇게 넣는 거예요. 데이터. private 필드들은 데이터라고 해서 나만 쓸 거야. 그래서 age가 있고, 근데 여기에 뭐 social security number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초기값이 뭐 1111234다.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우리가 private로 잡은 것과 같습니다. private 혹은 protected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protected string ssn의 기본값은 1123332. 자, 이 우측에 나오는 이렇게 선언한 자바 클래스의 선언과 동일하게 생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매핑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을 해봤어요. 이 생성을 했고, 이 구조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터미널에 뉴 터미널에 들어가서
자, 뭐 하냐면은 npm run serve라고 하는 걸 그냥 넣으면 돼요. 자, npm이라고 하는 툴은 깔라고 했죠. 자, npm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웹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 메이븐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메이븐 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자, 그래서 run serve라고 하는 거는 우리 spring boot run이라고 해서 스프링에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스프링 부트에서 웹 서버를 기동했듯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 부분 데이터 부분만 좀 뺄게요. 자, 이렇게 웹 서버가 뜨게 돼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니 이렇게 기본 페이지가 나왔어요. Vue.js 앱이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Vu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Vue.js 여기에다가 우리가 Beautify라고 하는 확장 팩을 씌울 거예요. Vue.js 자체는 이 HTML을 예쁘게는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양한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 Beautify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자, Beautify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Beautify. 그러니까 뷰를 예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머티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만들어질 때 어떤 디자인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컴포넌트 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컴포넌트들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령을 실행해 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자, 요 걸 다시 컨트롤 C 해서 그 서버를 내리고 자, 이 부분 view add beautify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그러면 beautify가 자동으로 우리 이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 뭐 물어보는데요. Y 해서 proceed 해주고요. 그러면 뭔가를 또 추가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쁜 UI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됩니다. 자, 뷰티파이까지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항상 디폴트를 일단 선택을 해줄게요. 자, 선택이 다시 나오는데 디폴트를 선택해주고 이 설치가 끝나면 훨씬 더 보기 좋은 컴포넌트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자, 설치가 됐네요.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npm run serve를 하기 전에 우리는 npm install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줄 거예요. 자, install이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디펜던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뷰에서 이제 그 뷰티파이 거를 갖고 왔을 테지만 그걸 완전하게 확실히 설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npm run serve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localhost 8080. 자, 이게 만약에 충돌이 나면 마찬가지 8080 기존의 서비스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전에 포트 충돌난 것에 대해서 해소 방법은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뷰티파이의 컴포넌트들이 이제 탑재된 그런 페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바뀌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페이지 우리가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여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레이아웃을 전체 페이지를 결국은 이런 생김새로 만들기 위한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 들어왔더니 제대로 연결이 안 되네요. 자, 뷰티파이 그냥 사이트를 그냥 직접 들어갈게요. 뷰티파이라고 치면 뷰티파이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열리지요. 여기 아까 여기 열어놨네요.
여기에 get started 들어가서 보면 인스톨레이션 우리는 알아서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제가 올렸던 그 내용들이 스크립트들이 여기 나오네요. 요걸 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가 할 게 여기에 wireframes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틀을 갖고 올 거예요. 자, 이 틀의 구조를 먼저 갖고 온 다음에 지금 현재 틀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죠? 여기 그 기본적으로 생성된 게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과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렇게 생긴 걸 하고 싶은데 왼 상단에 이런 탭이 있고 그죠? 나중에 쇼핑몰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애완동물 여기 등록하는 요 페이지 여기 왼쪽에 이제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본 와이어프레임을 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컴포넌트의 와이어프레임즈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올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부분 3 column 혹은 여기 constrained 요걸 쓰면 되겠네요. constrained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갔더니 이거 이쁘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여기 소스 코드 보기 여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 부분을 눌러보면 템플릿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쪽 부분 그러니까 템플릿의 이 안쪽 부분이죠. 이 안쪽 부분이 아까 기본적인 그 HTML의 생김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그냥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복사했죠. 네.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돼요. 우리가 app.view가 진입점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app.view라고 하는 게 소스 코드가 하나가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 지금 템플릿 부분 이 부분의 기본 틀을 이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바꿨어요. 바꾸고 저장을 그냥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페이지에서 봤더니 오류가 났어요. 보니까 헬로 월드 컴포넌트는 쓰지 않는데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오류냐? 지금 우리가 보시면 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제가 다시 뒤집은 거죠. 자, 네, 맞아요. 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 임포트 부분,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아까 그래서 app.view라고 하는 이 파일은 이제 진입점인데 여기에 import 해가지고 이 부분 나오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나는 쓰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하나의 클래스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자바 파일처럼 지금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컴포넌트라고 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했으면 이 템플릿 안쪽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기존의 거 내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예,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헬로 월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용을 할 때는 이 Vue.js에서 다른 이 클래스를 컴포넌트라고 우리는 부를게요. 이 컴포넌트를 불러서 쓸 때는 이게 태그 HTML 태그처럼 이렇게 그 컴포넌트의 이름, 컴포넌트 이름이 hello world라고 되어 있죠. 그 클래스의 이름이라고 할게요. 그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태그처럼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해당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왜냐면 불필요하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HTML의 덩어리가 불필요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임포트를 하게 되는 이 절이 이 부분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이 컴파일러는 미리 이렇게 오류를 내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류가 날 때는 자 이러한 오류가 날 때는 component has been registered but not used 라고 하는 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빼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아까 우리가 참고하고자 했던 코드를 다시 넣어볼게요. 자, 저장을 다시 해볼게요. 저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바꾼 로컬호스트 8080에 이런 게 그냥 나타났죠. 내가 원하는 템플릿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메뉴 부분하고 이제 이쪽 영역에다가 영역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리스트 아이템 1, 2, 3, 5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 v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자, 보면 자, 뭐가 이렇게 태그들이 많이 있는데 이 태그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태그들이 하나의 아까 봤다시피 뭔가 도움을 구성해서 화면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왼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보면 자세히 보면 v app 바 해가지고 상단 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그냥 닫아 놓고요. 그리고 여기 뭐가 사라졌죠? 메뉴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링크스 해가지고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링크 부분이 사라졌네. 그래서 링크 부분들은 아까 그 기본 우리가 참조해온 코드에 보면 하단부에 링크스 해가지고 이 데이터로 이걸 넘겨줘야만 그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저 데이터 부분이 여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v4 이 부분에 어떤 이 태그를 반복시키는 자 v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v 버튼이라고 하는 게 화면에 나오는 상단에 표시될 버튼들입니다. 자, 이 링크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 그 데이터를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그만큼을 이 v 버튼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링크 자체의 그 텍스트를 그 문자열을 여기다가 출력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워킹하려고 하면 이 링크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자기의 이 클래스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어디다가? 이 데이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야기했다시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 프라이빗 필드와 똑같습니다. 프라이빗 필드 내가 가지는 기본 그 데이터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이제 보니까 자, 대시보드 메시지 프로파일 업데이트 이게 생겼어요. 그죠? 자, 우리는 여기를 뭘로 하고 싶습니까? 자, 동물 등록.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 쇼핑몰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파일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 메뉴를 두 개로만 나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 메뉴가. 그다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완동물 등록이라는 메뉴를 쓸 거고 왼쪽에 이 부분은 리스트 아이템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강아지 등록, 고양이 등록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트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리스트 아이템들이 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대략 봤을 때 이 부분이 그 해당 링크들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그 샘플을 그냥 가져와서 나는 하고 있는데 HTML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틀을 갖고 와서 우리는
지금은 쓰는 게 좋고, 이 세부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써야 된다,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볼 거예요. 그래서 n 5개 메뉴에 대해 가지고 링크를 여기다 표시를 했네. 리스트 아이템 n 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 이렇게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뭐냐면은 items라고 이렇게 넣고 어떻게 넣을까요? 강아지, 예, 고양이 이렇게 넣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메뉴를 그냥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게끔 해볼게요. 자, n in 5 이렇게 되는데 5개,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거든요. 얘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 이 메뉴를 반복할 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링크 인 링크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 리스트 아이템을 뭐에 대해서 반복시키고 싶냐면 뭐에 대해서? 예, 아이템즈에 대해서. 아이템즈, 여기 이 나오는 우리가 선언한 이 이름이에요. 아이템즈.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서 나는 하나를 등록하는 버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템즈 해서 여기가 n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냥 아이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아이템. 이 스코프 내에서 이 지금 선택된 이 태그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가 스코핑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여기에 우리는 출력할 거야. 어디다가?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아이템 그냥 여기 그대로 출력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저장해 볼게요.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죠? 눌러지네요. 그죠? 자, 그 강아지를 눌렀을 때는 강아지가 여기 우측에 추가되기를 원하고 고양이가 눌렸을 때는 고양이가 여기 출력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대략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이 결국은 이렇게 생긴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그라고 하는 객체, 캣이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강아지가 등록될 수 있고 고양이가 등록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이 되게끔 만들 거고 이 각 객체는 자기 행위에 맞춰지게끔 동작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요구사항을 우리는 이해를 했고 그걸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npm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npm을 가지고 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죠? Vu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Vue.js를 위해서 Beautify라고 하는 컴포넌트 팩을 또 설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Beautify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 틀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변경해야 된다는 것. 자, 그죠?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기능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각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력하는 화면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먼저 우리는 찾아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 뷰티파이 사이트에서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이 뷰티파이 홈페이지에서 UI 컴포넌츠라고 하는 이 탭을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카드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 카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액션 버튼들이 보이고요. 타이틀을 표시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런 UI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을 하나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그젬플들을 여기 보면 이그젬플스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상단부에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뷰로 보이는 모습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웃라인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예제가 마음에 드네요. 그죠? 자, 이 두 번째 예제
이 뷰 소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니까 요 샘플에 대한 코드가 나옵니다. 템플릿 그 이하에 V 카드라고 하는 이 태그를 먼저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가져올게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냥 가져다가 복사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우리의 코드에 보면 자, 요 V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이 메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자, 여기다가 here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 그냥 다큐멘트가 된 거죠. 자, 모든 HTML 다큐멘트에는 이런 텍스트가 그냥 들어가도 돼요. 자, 이거 들어갔을 때 저 부분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표시됐죠?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카드들을 배치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표시된 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안에 쪽으로 들어왔는데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좀 인덴테이션이 되면 좋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 이 부분이 이 속에 V 컬럼, V 시트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우리가 긁은 부분이 이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밌죠? 자, 이걸 이제 고양이 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오버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바꿀게요. cat. 그죠? 그리고 헤드라인 5 여기를 뭐 순심히. 그다음에 에너지는 10이고 외모 지수는 10입니다. 뭐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버튼 부분이 여기 하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V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구나. 먹이 주기. 그죠? 저장해 볼게요. 먹이 주기. 저장을 하면 곧바로 바뀔 거고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면 리프레시를 하세요. 리프레시 서버를 이 브라우저를. 자,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강력 새로 고침이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정확하게 보통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여기에 개발자 모드 F12번 누른 다음에 F12를 누른 다음에 옆에다가 두고 여기를 길게 누르면 강력 새로 고침 혹은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 이 정도로 해주면 매우 강력하게 리프레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반영한 부분을 곧바로 매번 다시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매번 만약에 다시 읽는다고 하면 이런 이미지라든지 여러 이런 HTML 조각들을 너무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 네트워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매번 그걸 다시 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개발 중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교수님이 알려드린 것처럼 이 강력 새로 고침 혹은 그냥 Shift를 누르고 리프레시 정도 그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영이 됩니다. 예. 자, 이거 좋죠? 이렇게 cat 넣었더니 입력한 값이 바뀌죠? 자,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간 이 값을 나는 내 데이터에서 동적으로 이 부분이 데이터에서 온 값을 여기다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cat name 해가지고 순심이 그 다음에 pet type은 뭐죠? cat. 자, 이름은 순심이고 고양이고 pet 에너지는 10이고 pet appearance는 10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선언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자, 이런 괄호를 두 개를 하고 여기에 저걸 넣는 겁니다. 프로퍼티명을 넣으면 변수명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그 변수의 실제 값이 채워진 것으로 대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cat name, 여기는 에너지는 10이고 여기는 뭐죠? pet energy 이고 메모 지수가 1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pet appearance 이렇게 좋죠. 자, 그래도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바뀌었죠? 리프레시 해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변수 값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걸 독으로 바꾸고 에너지를 100으로 뭐 110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이렇게 독으로 바뀌었고 에너지가 100이고 110 그리고 뭐 이름도 순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순돌이 이렇게 바꿨더니 바뀐 값으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게 기본이죠. 그다음에 먹이주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뭔가 이제 행위를 우리는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바꾼다든지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먹이주기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V 버튼에 매달려 있는데 저 버튼이 눌려지면 어떤 메서드를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여기를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add click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저 골뱅이 표시가 on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on 클릭이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을 실행하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t appearance를 뭐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 이게 지금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씩 증가하죠. pet appearance가 지금 일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 일을 요 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여기를 이제 객체처럼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프로퍼티인 거고 이 프로퍼티에 대해 가지고 그죠? 이 데이터에 대한 메서드들을 선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it 먹이 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자기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자기의 프로퍼티를 참고할 때는 this 점 이걸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this 나 자신의 객체다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바에서는 이걸 생략해도 됐었죠. this 점이라고 하는 걸 생략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자기의 그 멤버 필드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Vue.js는 항상 this dot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여기에 pet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it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자, 먹이 주기는 it이니까 it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를 해봤더니 이때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가 먹이 주기를 했을 때 에너지만 올라가게 해놨죠. 메모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Vue.js의 생김새의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개의 강아지들을 그리고 고양이들을 여기 두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V카드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그냥 매번 이렇게 넣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이걸 매번 하나 이상이 여기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개를 넣었으면 두 개가 뜨긴 뜨겠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태그에 여러 가지 이런 클래스라든지 이런 그 세부적인 값들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매번 수정을 해줘야 된다면 이 동일한 형태를 수정해 줘야 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을 이제 컴포넌트로 쪼개는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컴포넌트로 쪼갤 거예요. 요 부분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cat 하고 여기에다가 v 모델은
my cat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안 되겠죠? 안 나오죠? 왜? 없으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태그를 태그가 없으니까, 세상에 캣이라고 하는 태그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캣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HTML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만들듯이 만들면 돼요. 자, 이 헬로 월드 뷰가 있는데 얘를 수정을 해볼게요. 얘를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얘를 이름을 cat.view라고 바꾸고요. 이 cat.view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 뷰 app.view에서 얘를 쓸 수 있게끔 다시 해볼게요. 아까 우리 없애버렸죠. 자, 원래 어떻게 되냐면 import 해서 cat from 자 컴포넌트 밑에 있는 저 cat을 나는 쓰고 싶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cat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싶다 내 안쪽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쓰지 않던 그 부분이 여기 들어왔죠. 헬로 월드의 페이지가. 그 이야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곧 이 뷰 컴포넌트 부분을 태그로서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을 캣에 해당하게끔 이 뷰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V 컨테이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나 관심 없고 아까 내가 삭제해버렸던 부분 어디 있을까요? 아까 삭제했던 부분 그냥 없애버렸네. 내가 그냥 백을 할게요. 백을 해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cat.view에 먼저 넣을게요. 자, V로 이렇게 나오는데 V 컨테이너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네요. 이 부분을 그냥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고 app.view는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래 변수들이 어디 들어있었어요? 여기 들어있었죠? pet, cat name, pet type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데이터에 일단 넣어볼게요. 에코시스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죠. 우리가 여기 이 부분 복사하고 메서드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겠죠. 어디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옮겨가겠죠. 어디로 cat.view cat.view에 들어있어야 될 내용이므로 여기로 옮겨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죠. 밖에 있던 거기에 원래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또 이름을 얘는 캣이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겠네. 이름이 자 펫타입은 캣이고요. 순돌이 에너지 10 110 뭐 이렇게 들어있고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스콥 내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앱.view를 볼게요. 앱.view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사용하지 않겠죠. 자 이 부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저기로 넘어갔으니까 쓰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순돌이 캣 이렇게 됐어요. 먹이 주기 자기 내부에서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제 캣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어디에 가든 저 행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를 어디에 가든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캣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좀 더 집중을 해보죠. 자 이 컴포넌트에 이제 먹이 우리가 eat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어떤 행위가 있었죠? 우리 그 자바에서 만들 때 slee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행위. 그죠? 자, sleep 잠을 자면 이 펫의 에너지가 마찬가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양이는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그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This 점 appearance가 좋아진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이름에다가 pet energy, pet appearance 이렇게 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수명이 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앱에 있을 때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 다른 것과 무슨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펫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를 붙여줬는데 여기는 뻔하잖아요. 자기 스콥 내에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 스콥,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텍스트 내에 있을 때는 가능한 여러분들 변수명은 단어가 한 단어일수록 잘 만든 겁니다. appearance. 예, 이렇게 나와야 되네. 타입. 그러니까 캣 타입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캣인데, 그죠? 그냥 네임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변수명은 한 단어일수록 좋은 거예요. 단어가 두 개 이상이 조합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짧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랭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소스 코드에 드러나는 이 랭귀지는 가능한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appearance 이렇게 해야 돼요. 철자를 맞춰줄게요. 자, 그렇게 한번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데 좀 간결하게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훨씬 더 오타가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타입으로 바꾸고 캣 네임도 그냥 네임을 바꾸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응집성이 높은 코드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내부에서는 훨씬 읽기 편한 코드가 됐어요. 자, 저장했어요. 먹이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죠? 버튼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 태그, 그죠? 여기를 하나 더 붙여놓을게요. 먹이 주기 말고 뭐가 있을 거예요? 잠재우기, 잠자기. 넣고 여기 클릭됐을 때는 뭘로? 슬립. 자, 이런 예쁜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기가 됐죠. 잠을 재우니까 에너지가 올라가죠. 먹이를 줘도 에너지가 올라가고 잠을 재워도 에너지가 올라간대. 잠깐요. 그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꾸미기. 그루밍 하기. 이게 그룸 넣었어요. 자, 그루밍을 하면 외모 지수도 올라가고 재우거나 먹이를 주면 에너지가 올라가죠. 자, 이런 기본적인 행위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자, 강아지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를 위해서 요걸 그냥 복사 하나 해서 카피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dog로 바꾸고, 그죠? dog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먹이 주기 기본 값을 이거 그냥 강아지 이렇게 주고 타입은 dog다 이렇게 주고 에너지가 뭐 10에서 10인데 얘는 강아지는 먹이를 주면 플러스는 이러면은 2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거와 같죠? 에너지는 에너지 여기 이것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냥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한다라고 볼게요. 잠 재우니까 하나씩 올라가고 얘는 그루밍 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루밍 버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일단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캣과 도그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앱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캣 밑에다가 강아지도 한 마리 들여다 넣어볼게요. 자, V 모델 뭐 이런 거 이러는데 저건 그냥 놔두고요. 신경 쓰지 말고. 자, 임포트. 그 자바스크립트가 재밌는 건 여기 세미콜론이 없어도 그냥 세미콜론이 들어간 것과 같이 인식이 됩니다. 자, 이 도그 이렇게 왔고 도그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것은 저거와 같아요. 우리 자바에서 임포트 문 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자, 엑스포트 이거는 이제 뭔가 클래스를 내가 퍼블릭으로 선언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public class app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딱 이 괄호를 여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위를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는 자바로 치면 import dog 이렇게 된 거예요. import dog, import cat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컴포넌트라고 하는 패키지 아래에 있네요. components.cat components dog 이렇게 갖고 온 것도 같은 거예요. 자바로 대입을 시키자면.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들은 아까 프라이빗 필드들 선언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서드 선언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핑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캣과 도그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컴포넌트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선언해서 템플릿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놨더니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들어왔고, 얘는 먹이 주기, 잠자기밖에 없어요. 자, 뭐 잠자기를 하니까 1씩 올라가고 먹이를 주니 2씩 올라가죠. 예, 그죠? 2씩 올라가죠. 외모지수는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요. 얘는 그냥 재우면 외모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강아지는 좀 특이하게 요런 행위들이 있겠죠. 재웠더니 어떻게 된다? 자, 고양이는 재워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얘는 재우면 뭐 좀 예뻐진다. 그냥 좀 이상하게 예뻐지죠. 에너지도 올라가고 예뻐지고, 먹이는 주면은 아주 에너지가 확 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동물을 추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재우고 먹이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입양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버튼을 여기서 입양하기 뭐 혹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각 동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번 이 양쪽에다가 기능을 추가해야 되죠. 디자인도 양쪽에다가 수정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사가 벌어져서 복제본이 있는데 공통 영역이 이만큼 차지를 한다는 거야. 요만큼이 공통 영역이죠. it과 sleep, 그죠? it과 sleep 부분의 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 선언 부분, 그리고 이 템플릿의 이 부분, 이 앞부분, 요 부분, 먹이 주기, 잠자기, 템플릿 부분은 거의 다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중복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사용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클래스 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잘 배웠는데, 이걸 그러면 상위 클래스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ue.js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믹신즈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믹신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상위 클래스인 pet.view, 그러니까 pet, 우리가 자바에서는 pet.java라고 해서 만들었죠. 여기서는 pet.view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로 이끌어내어서 캣과 도그에 중복되고 있는 이 메서드들을 슈퍼 클래스로 이끌어내고, 그 슈퍼 클래스에서 이 캣과 도그가 그냥 폴리모피즘으로 자기의 행위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 반복된 부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먹이 주기, 잠자기, 차이 나는 부분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루밍이라고 하는 액션이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행위 중에서 어떤 그 잠자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양이는 에너지만 상승한다는 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피어런스와 에너지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거, 그리고 먹이를 줬을 때 강아지는 2씩 증가하고 고양이는 1씩 증가한다는 거. 이게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공통성과, 항상 모든 객체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성은 공통성대로 슈퍼 클래스로 줄 거고요. 자기만의 특성,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 된 부분은 자기 해당 클래스,
derived 클래스로 분리될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은 유지하되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사용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객체 지향에서의 중요한 그 설계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캣과 도그의 이 클래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는 뭔가 pet.view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그가 이제 오히려 가져오면 비슷하겠네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거를 pet.view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pet.view는 기본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지는 습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자, eat과 sleep이 있다고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액션은 이렇다고 볼게요. eat은 하나씩 추가하고 sleep도 하나씩 추가하는, 일씩 증가하는. 그리고 이름과 타입은 그 순간에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름과 타입을 여기서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워둘게요. 자, 그리고 네임, 클래스의 네임은 pet.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정의를 독과 캣이 가져오게끔, 빌려오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먼저 이 템플릿 부분을 계속해서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해볼게요. 하고,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에 먼저 저 pet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써야 되니까 from pet 이렇게 해줍니다.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에 컴포넌트 대신에 뭘 쓸 거냐면 mixins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mixins. 자, mixins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속해오는 클래스를 하나 이상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믹스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믹스인즈라고 쓰게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pet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나는 pet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상속을 해오고 그걸 믹스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더 이상 선언을 안 해도 되죠. 이 데이터를. 그죠? 안 해도 되고 메서드 선언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갖고 오기 때문에 이 pet에서 상속 가져오기 때문에. 그죠? 내가 추가할 액션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캣에 대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캣에 대해서 여전히 동작을 하는 것을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리프레시 해볼게요. 정확히 된 건지. 자,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자, 먹이 주기, 잠자기, 그루밍 잘 되죠. 일식 증당한 걸로. 네. 자, 왜 여기 타이틀하고 이게 출력이 안 되고 있을까요? 자, 캣인데 왜 이게 출력이 안 될까요? 타입과 네임, 타입과 네임을 여기에 초기에 주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그죠? 여기에 초기에 그 값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이 초기 값이 여기서 원래는 채워지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네임과 타입 부분만 좀 오버라이드를 여기다가 시켜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만 오버라이드를 시켜볼게요. 네임은 야옹이, 타입은 cat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됐네요. 그죠? 끝나버렸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강아지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도 똑같이 믹신즈를 쓰자는 거예요. 자, 얘는 강아지인데 캣이로 아까 그대로 놔뒀어요. 이 이름이 원래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믹신즈. 자, 여기서 복사해 오면 되겠네요. 자, 성공한 코드가 있다면 항상 카피 앤 페이스트가 좋습니다. 저걸 다시 키인 하기보다는 타이포를 우리는 피하는 게 좋죠. 이 부분은 갖고 오는 거니까 그대로 갖고 오고, 자, 갖고 오는 부분들 그대로 갖고 올 텐데
나는 이 it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이식 증가하는 걸로 나는 재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재정의를 할 것이고 슬립도 재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it과 슬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덮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69에서 이 부분을 우리 자바에서도 이걸 그대로 재정의를 하면 오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특성을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정의를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프레시를 시켜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볼게요. 자, 먹이를 주니까 이식 증가하죠. 그리고 잠자기를 했을 때 외모도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건 일씩 올라간다는 것이 강아지의 특성이 반영되었어요. 자, 특성이 반영되어서 이 메서드를 어느 정도는 재사용을 했는데, 자, 이거 보면 이게 정말 재사용인가 그 말이에요. 요 부분 슬립을 했을 때 디스점 에너지에 돼 가지고 나는 내 상위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맞아요. 얘는 자, appearance 슬립이 올라갔을 때 나는 자, 이거를 재정의를 하지만 재사용을 일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언된 부분을 나는 슈퍼 메서드를 선언하고 싶다, 재사용하고 싶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슈퍼.sleep. 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야. 그죠? 아니면 이 슈퍼.sleep이 개선됐을 때 그 개선본에 대한 걸 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나는 펫에 있는 거를 여기서 중복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나는 추가적으로 어피어런스가 추가되는 것만 나는 슬립일 때 하고 싶은 것 뿐인 거지. 나는 이 슬립을 100%다 재정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 슈퍼점 슬립을 쓰고는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먹히는지 볼게요. 네, 죽을 거예요. 왜 죽냐면 검사를 해보면 콘솔에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메서드는 없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리딩 슬립 여기 보니까 슈퍼점 슬립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오류가 떨어져 버려요. 그죠? 자, 이거 이제 디버깅을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소스 이렇게 그 개발자 여기 이제 들어가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검사를 항상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sources에 들어가면은 맨 끝에 웹팩 부분에 이걸 열어다 보면 cat, dog, pet 뭐 다 있어요. 그래서 cat이나 dog를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하는 게 74라인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자기를 눌렀을 때 여기로 딱 진입을 하죠. 그랬을 때 여기 슈퍼에다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나고 여기를 딱 넘겨보려니까 죽어버리죠. 핸들 에러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라인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점 이슬립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슈퍼 한 다음에 우리 믹시인의 이름 펫 슬립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완성된 코드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얻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해서 또 리프레시를 해보고 돌려도 잠자기 눌러볼게요. 그래도 오류가 나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제 또 콘솔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마찬가지 이 도구의 슬립에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이렇게 코드를 봤을 때 이게 내가 바꾼 이 코드로 정확히 바뀌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됐어요. 그죠? 컨트롤 저장을 꼭 해줘야만 여기 반영이 됩니다. 저장을 해줘야만. 그죠? 저장을 하기 전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여기다 펫 잠자게 해볼게요. 그래도 이 부분이 오류가 날 거야. 자, 왜 오류가 떨어지는지 보면 오류는 마찬가지 슈퍼라고 하는 것도 못 찾는다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디스점 슈퍼는 없다. 나로 펑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러도 안 되네요. 자, 이거는 뭔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뭘 설치해 줘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하는 건데요. 자, 이거 완성되어 있는 것에서 한번 볼게요. main.js에다가 main.js라는 게 항상 진입점처럼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그 페이지 그쪽 안에는 여기에 import 해가지고 view 슈퍼 메서드 한 다음에 여기 두 줄 5에서 7라인 이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그냥 타이핑해도 할 수 있겠죠? 어디서 복사할 수 있게 제공해주면 좋겠으나 타이핑을 하세요 그냥. 여기 main.js 여러분들 타이핑 해보시다 보면 이런 느낌 들게요. 인생에 저 타이포 그러니까 타이핑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밤새 많은 게 얼마나 인생의 몇 퍼센트나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나중에 살면서 하게 될 겁니다. 제법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인생을 타이포 때문에 허비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런 다음에 npm install save view supercode이라고 하는 걸 요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왜 해주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이걸 쓰겠다라고 갖고 왔기 때문에 view supercode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npm install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행위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이 패키지 JSON 파일에 아까 그 view 슈퍼콜이라고 하는 게 이 디펜던시로 알아서 추가가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가 추가될 겁니다. 이 파일이 바뀔 거예요. 패키지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바뀌면서 여기 저 dependencies 부분에 view 슈퍼콜이 잘 추가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추가가 됐죠. 자, 이게 추가가 되고 나면 그것들이 이 node modules라고 하는 이 위치에 알고 보면은 추가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뭐 이런 그냥 디테일입니다. 자, 나중에 따로 배우셔야 될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다시 이 npm run 서브를 다시 할게요. 자, 이걸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나면 우리는 이걸 쓸 수 있어요. 슈퍼 메서드를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슈퍼 메서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그 상속을 할 때는 슈퍼 메서드를 우리는 참조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메서드를 참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서버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서버 올라오면 자, 우리가 이 펫이 이제 잠을 재웠을 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잠을 잘 때 기본적인 이 동물의 행위는 잠을 재우면 에너지가 먹이를 주면 이식 에너지가 증대하고 잠을 재우면 이식 증가하고 둘 다 먹이를 주면 뭐 삼식 증가하고 이게 기본적인 그 애완동물의 기본적인 디폴트 설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dog.view가 기존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계정에 대한 게 여기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기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직접 아까 this.energy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거대로 이제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개정된 그 기능이 잠자게 했을 때 뭐죠? 고양이는 먹이를 주고 이게 뭐 좀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먹이를 주고
잠자기를 했을 때 일씩 그냥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일씩만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개정을 했잖아요. 그 개정된 게 원래 펫에 있는데 이 개정된 게 반영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슈퍼 거를 호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계승되어 온 그 기능을 계승해서 쓰는 거니까. 자, 먹이를 줬을 때는 2씩 올라가고 잠자기를 했을 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좀 이상해요. 펫.뷰에 지금 더하기는 이렇게 가요. 그죠? 지금 이래야 그 30 더한 거죠. 지금 잘못 썼어요. 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줬더니 30. 그 다음에 리프레시 잘못됐어요. 뭐 계속 잘못됐어. 예. 자, 이렇게 잠자기를 했을 때 2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강아지는 이걸 오버라이드를 해버렸잖아요. 나는 의도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한 거였고요. 2씩 증가하는 걸로 오버라이드를 한 거고요. 기본 펫은 3과 2로 느는 거죠. 3씩 올라가죠. 2로 2씩 올라가죠. 그죠? 3씩 올라가고. 얘는 먹이 주기와 잠자기 둘 다 에너지는 똑같이 올라가고, 추가된 건 외모 지수도 같이 1씩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펫에 있는 그 펫의 기본 상속된 기능까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이 템플릿 껍데기 부분에 대한 재사용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템플릿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전체적인 우리 시나리오상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클래스의 어떤 이 프로퍼티와 메서드는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템플릿 부분이 반복되는 이 어떤 이러한 어떤 한계점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인데요. 자, 펫에 있는 이 껍데기 부분이 똑같이 이게 있어줘야만 지금 동작을 합니다. 이게 믹신즈인데도 요 부분을 내가 삭제를 해버리면 동작을 안 해요.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캣 부분에 이 부분이 그냥 템플릿 부분이 그냥 없다면 이걸 그냥 상속해주면 될 텐데 펫을 믹신즈 했으니까 그냥 오류가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얼굴이 없다고, 얼굴이 없는 동물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좀 하고 싶습니다. 컴포넌트에서 펫을 여기서 바로 불러서 쓸 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다가 펫 이렇게 불러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주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버려요. 이렇게 나오고 에너지는 몇입니다. 외모 지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숫자 올라가고 잠자기 나오는데, 자,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얼굴은 잘 나왔어요. 얼굴은 잘 나오는데 자기 이름하고 이게 안 나온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먹이 주기 잠자기에 대한 행위가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펫에 정의된 대로만 그냥 동작을 해버리는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우리는 이 내가 가진 이 모델, 나의 이 값을, 나의 이 데이터를 먼저 전달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펫한테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펫 쪽에다가 우리는 V 모델이라고 해서 Vue.js는 V 모델이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 전달된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이 펫과 그러니까 내 객체가 그러니까 어떤 원격에 있는 원격이 아니죠. 나의 차일드 객체와 이 페어런트 컴포넌트 간에 차일드 태그와 페어런트 컴포넌트 간에 어떤 데이터를 그 공유하는 모델로 쓸 수가 있는 게 V 모델이에요. 내가 쓸 수도 있고 그 모델에다가 그 차일드가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 변화상을 서로 같이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V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이 를 썼을 때만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서로 같이 쓰기가 가능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하나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달해야 되는 값이 여러 개예요. name, type,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그 다음에 뭐죠? 원래 패스에 있던 거. 이 네 가지를 다 전달해야 돼요. 이 네 개 값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걸 데이터로 못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데이터에 있는 거를 그냥 우리는 props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퍼블릭으로 뽑아야 돼요. 이 네 개의 값을 이렇게 선언을 못 하고요. 뭘 할 거냐면 value라고 하는 특별한 객체로 선언을 해줘야만 돼요. 자, 프로퍼티는 자 이렇게 들어갔고 이걸 이제 못 쓰게 돼요. 날려버릴 거예요. 날려버리고 여기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이제 앞에다가 value.type, value.type, value.name, value.energy, value.appearanc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도 이제 this.energy 이렇게 돼 있던 것을 this.value.energy 이렇게 한 단계 value라고 하는 게 하나 좀 끼어 들어갈 거예요. 자, 이 value라고 하는 게 특별해요. Vue.js에서는 특별하게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 값을 이 각 cat은 캣이 초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무시하고 this 점 마찬가지 this 점 value 점 value라는 건 나는 이제 상속을 받아왔을 것이므로 appearance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고요. 자, 이 도그부터 먼저 할게요. 도그. 자,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고, 자, this.value.energy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드를 시키는 게 맞고요. this.value.appearance 이렇게 하는 게 맞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 펫의 이 V 모델에다가 나는 뭘 넣을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value를 넣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어차피 프로퍼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프로퍼티가 여기 그 아까 props라는 게 선언이 안 돼 있어도 내 값을 나는 갖고 있고요. 이 펫에서 변화된 거를 나도 그대로 반영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대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모아기 주기 잠자기 지금 요게 하나는 그냥 죽어버린 것 같고 하나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펫 부분이 여기서 지금 캣은 V 카드 부분 여기에 있으니까 나오는데 이 도구 부분은 아예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 요렇게 넣었더니 왜 그런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류를 볼게요. 오류를 자, reading energy가 pet.view에 자기의 그 어떤 undefined 지금 그 선언된 값이 아예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이런 참조를 하려고 봤더니 그 value에 아무 값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그 도구 자체도 밖에서 받을 때부터 뭔가 값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이 어딘지 봤더니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V 모델 가지고 mycat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mycat에 아무 값도 없이 그냥 넘겨줬으니까 이게 마음 상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줄 거냐면은 mycat과 mydog를 원천 그냥 저기에 그 맨 껍데기에 있는 이 여기에서도 이 값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로 우리는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이걸 사용한 그 맨 껍데기 원천에다가 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타입이 얘는 캣이고 그래서 네임이 뭐죠? 야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뭐 10을 줬고 appearance는 10을 줬다. 이렇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값을 주자는 거죠. 여기 또 멍멍이. 자, 강아지는 처음에 좀 고양이보다 못생겼다.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해볼게요. 어떻게 나? 그래도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자, 이걸 넣어줄 때 보면 mycat 여기다가 cat 또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변수들을 이 값을 참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기본 값이 여기 들어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자, 멍멍이는 이쁘게 나왔죠. 근데 고양이는 안 나왔죠. 왜냐하면 고양이도 아까처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 템플릿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다 날려버리고 이제 재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저 펫의 화면을 나는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펫 V 모델은 뭐다? value.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고양이는 왜일까요?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똑같은데. 이걸 쓸 수 있게 컴포넌트 부분에 이렇게 추가한 부분이 빠졌네. 그죠? 그래야 내가 믹싱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내부의 태그처럼도 쓰겠다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줬을 때 3식 증가하고 잠 재웠을 때 1식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멍멍이는 이것도 30 그냥 증가를 해버리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 잠자기 했을 때 외모지수 왜 안 올라가냐? 자, 이 이유는 이 펫 컴포넌트를 그냥 바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서드 부분이 it과 sleep 부분이 약간 변형이 돼야 돼요. 왜 변형이 돼야 되냐면은 이게 상위 메서드에서 이걸 그러니까 나의 차일드에서 이걸 호출했을 때 그 페어런트에 만약에 이 해당 메서드가 있다라고 하면 페어런트에 상위 이 it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호출해 줘라. 그것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만 나를 해라. 자, 뭐냐면 재정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내 페어런트, 나를 참조하고 있는 게 이 캣과 도구일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재정의가 되었다면, 이게 메서드가 예를 들면 도구 같은 경우에 it이나 sleep이 이렇게 재정의가 됐다면 캣은 재정의한 게 하나도 없죠. 재정의가 아니라 추가한 메서드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자기에게 쓰일 거고, 만약에 있다면 그걸 써라 라고 좀 이렇게 한 줄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한 줄을 베이스 메서드에서 자,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재사용을 하려고 하면 자, 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하고, 있다면 재정이 된 게 있다면 그걸 써라 이렇게 이제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재정의가 멍멍이는 됐죠. 그래서 2씩 증가하죠. 먹이 줬을 때. 그 다음에 잠을 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외모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는 그 오버라이드 된 기능이 반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옹이는 원래 기본 3 증가, 그 다음에 잠자게 했을 때 그 2식 증가를 그대로 적용이 된 케이스다라는 거죠. 자, 이제 뭐가 또 하나가 더 있을까요? 야옹이에 대해서 여기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추가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야옹이는 첫 번째 방법은 야옹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버튼 하나 더 있어야 되네. 뭐 있어야 되나요? 그루밍에 대한 게 있어야 되니까 나는 이 밖에다가 밑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div 해가지고 div라고 감싸는 게 있으니까 div 이게 태그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 템플릿 속에는 태그가 그러니까 그 차일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두 개인데 무슨 하나냐? 자기 직 하위에 있는 건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오류 떨어집니다. 여기 뭐 div나 뭐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오류가 떨어져요. 템플릿 이하에는 이렇게 직 하위에 하나의 차일드만, 그러니까 자식 하나만 둘 수 있어요. 그 자식이 여러 자식을 두는 건 상관없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 됐고, V 버튼 해가지고 버튼을 하나 달아볼게요. 버튼에 온 클릭 해가지고 그룹 이런 걸 주고 V 버튼을 닫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될 거야.
그럼 여기 밑에 근데 떨어지죠. 이 안쪽에도 넣고 싶은데. 이럴 그루밍은 잘 되네요. 기능은 잘 되는데 생긴 게 왜 이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건 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생긴 게 결국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저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객체 지향과는 상관이 없는데 Vue.js로 만들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약간 이제 오버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저 펫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슬롯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걸 좀 끼워 넣고자 하는 어떤 그 부위, 요 부분에 원래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 잠자기 요 뒷부분에 그 부분이 뭐가 들어올지 앞으로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앞으로 뭐 넣고 싶은 분 계시면 넣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요 부분에 이름을 줍니다. 여기다가 뭐 추가 버튼이 있으면 여기 버튼스라고 하는 슬롯 부분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상위 클래스, 상위 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요 부분에 알아서 넣으세요.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을 캡 부분에서는, 자, 이 부분을 나는 저 슬롯 부분에다가 나는 뭘 넣고 싶다 그러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쓰고 v 슬롯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버튼스라고 하는 이 슬롯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 부분을 나는 추가 넣고 싶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펫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뭐 할 분들은 하시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나면 그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추가됐다는 거예요. 이쁘게 그걸 추가됐죠. 뭐 이쁘게 추가된 건 아니네요. 아까 저 스타일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스타일 펫에 갖고 온 그 원래 스타일. outlined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 outlined 이거를 갖고 와서 똑같이 저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어요. 여기서 강아지를 하나씩 더 추가하고 고양이를 하나씩 더 추가하고 뭐 그런 추가적인 게 있을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제 파이썬과 고랭귀지까지 이제 다룰 건데 사실 이 UI를 다루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해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할 거고요.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파이썬과 고랭으로 어떤 다른 언어에서 또한 어떤 식으로 객체 지향을 선언하는지 그것도 시간이 날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